오늘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삼성전자의 반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삼성전자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 우리 삼성 중심의 반등의 시장이 올 거라고는 아마 조금 예측을 했었잖아요. 오늘의 반등이 과연 상승의 시작인 건지 아님 오늘 일시적인 반등에 좀 그치는 건지 세 분의 의견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하게 OX판을 준비했습니다. 세 분의 의견 궁금한데 삼성전자의 반등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O를 동그라미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다라고 보신다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칠 테니까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강문숙 대표님 O, 임종혁 대표님도 O, 장동 대표님은 가운데. 저거 하지 말자 세모. 그랬는데. 가운데 세모. 중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한 번씩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강문숙 대표님은 이제 시작이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유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야죠.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2월, 1월, 2월 거의 3개월 반에 걸쳐서 바닥 다지기를 했습니다. 그 가격을 보면 49,900원까지 5만 원을 이탈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삼중 바닥을 만들면서 5만 1,000원, 2,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가 저점이 지금 현재 5만 2,900원에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기관들이 4거래 1연속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줄어들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요소고요. 또 하나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됐던 사법 리스크가 무죄로 해결이 됐죠.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악재들은 모두 소멸이 된 상태고 여기에 인공지능 주문형 반도체 ASIC에 대한 새로운 HBM의 돌파구를 찾은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유리기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보시면 AI 스마트 모듈러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호재 뉴스도 나왔었죠. 그리고 로봇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이 구간에서 오늘 아침 시가였던 자리를 조금 더 이탈한다 하더라도 지금 5만 5천 원 이하 가격은 충분히 삼성전자에는 저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부정적인 요소를 한번 또 그래도 짚어봐야 되겠죠. 보자면 B2가 증가하면서 급증해서 3개월 만에 신용잔고가 삼성전자에 또 2월 5일 기준 신용잔고가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서 3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의 신용잔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9,888억 원이고요. 그리고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제재에 대한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일부 중국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악재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바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아까 B2 신용융자 요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한다라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만 줄어준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이 가격대 3개월 동안의 이 박스권은 충분한 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 충분한 저점에 와 있고 이제 좀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3% 정도 오르면 지수도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아서 빨간불로 마무리를 하기 마련인데 오늘 지수는 또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자금이 새로운 곳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섹터에서 이동을 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측면인 것 같은데 지금이 저희 2월 둘째 주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시장 1분기 안에 어떻게 2,600포인트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 오늘 OX판 준비한 김에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희망적인데 들어주신 이유와 함께 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강문숙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2,600선이라고 하면 지금 2,521선이기 때문에 80포인트 정도예요. 네. 뭐 이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이 갈 수는 있는 장이죠. 2월 달이라면 또 모르지만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3%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느 정도 코스닥보다도 약했던 모습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 그 아래 지금 사실 지금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냐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위에서 자금 많이 오른 자금 종목들. 네. 특히 이제 제가 이따 강의를 할 텐데 전자가 움직이니까 배에서 돈을 빼고요. 조선에서 돈을 빼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들 그 외에 은행에서도 은행주들이 급락을 많이 했었죠. 오늘 네.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의미 없이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세다. 엔터주들만 갔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시장에 자금이 없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된 게 아니라 계속 안에 있는 자금으로 급등했던 종목 차익 실현 때리고 그다음에 아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저가 매수해서 다시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진짜 등산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따라 올라갔더니 아이고 이 산이 아닌가 봐 해갖고 또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네.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이런 흐름들이 반등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5를 눌렀어요. 지금이 저점이고 이게 제가 5를 눌렀다고 해서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직행이다라는 얘기, 카카오같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아까 장동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120에서 언저리인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신용융자 물량들이 정리가 되고 이런 N자형의 반등 구조로 이어갈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준다면 지수 2,600선 정도는 충분하게 1, 2, 3월 달 안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는 시간 인사이드 플러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가져와 주신 종목들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강은숙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 주실까요? 네, JNTC입니다. JNTC요. 네, JNTC 유리기판 관련주죠. 네. 최근에 필옵틱스가 시간 외에도 강세였고요. YC캠이라든지 또 SKC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JNTC는 참 못 간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다시 오늘도 양봉 그림이 이어졌는데요. 대면적 TGV 유리기판 자체 개발 첫 샘플을 공급했다라는 뉴스가 작년에 있었고요. 인도 웰스펀과 차량용 커버글라스 업무 협약도 MOU 체결을 했고 그리고 2025년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루면서 삼성이 또 유리기판 쪽에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주 필옵틱스만 보지 마시고 지금 캠토린스라든지 이렇게 JNTC 제가 볼 때는 HB테크놀로지나 JNTC, SKC가 현재 다른 종목에 비해서 또 못 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JNTC는 기술적으로 오늘 양봉이 이어졌는데 내일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22,300원부터 22,800원 정도 사이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굳이 안 잡아드리고 싶은데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 19,000원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돌파가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25,000원 박스권 돌파가 이어지면 저는 전고점 이상까지도 필옵틱스 같이 신고가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니까요. 실적주로서 길게 보시면서 2025년에 본격적인 실적을 믿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강은숙 파트너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톤입니다. 아톤. 네, 사실은 KCS가 차트가 굉장히 예뻤는데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서 요거는 좀 배제를 시켰습니다. 네. 아톤은 모바일 OTP 사설 인증 솔루션 관련주고요. 이 PASS 앱과 그다음에 인증서 등을 여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였던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양자 암호화 관련주,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 적용 차세대 사설 인증 솔루션을 개발해서 양자 암호화 관련주로 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차트가 계속 지금 5,900원, 6,000원부터 7,000원 언저리에서 박스권의 흐름들을 지금 한 달 정도 보여줬는데 시간 외로 좀 강하게 오르긴 했지만 내일 아침에 무조건 갭상승에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갭상승 이후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하다면 분봉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1월 6일까지 강한 매수세도 유입됐고요.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면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갭상승이 나올 거라서 매수 단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장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내일 드리겠지만 네. 7,000원 이하를 준다면 눌림목이 되어 준다면 그때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혹여라도 그냥 갭 상승했는데 살짝 윗꼬리를 짧게 달고 내린다. 그럼 그거는 이제 갭 상승했던 흐름에 따르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시간 외에 강했던 종목들은 아주 강하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에 갭 상승에 장대 음봉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에 시가에 접근하지 마시고요. 분봉을 좀 보면서 요거는 좀
스킬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제가 장중에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손절가는 6,100원 정도 보시고요. 미로 목표 주가는 일단 1차 목표가 7,900원, 2차 목표가는 9,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또 돈이 될 만한 종목과 섹터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지수보다 빛날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1월 13일 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짚어보면요. 로봇은 중소형주의 개화에서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과 하드웨어, 로봇들, 그다음에 2005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계속 감소한다라는 걸 강조드렸었죠. 그런 가운데 고성장하고 있는 로봇 소프트웨어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로봇의 껍데기가 아닌 소프트웨어 안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쪽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2023년부터 32년까지 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장을 성장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 가운데 글로벌 재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북미가 가장 2027년까지 봤을 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제품군별 재활 로봇을 봤을 때에는 상지 로봇의 비중이 가장 크게 2027년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휴머노이드를 말씀드렸었죠. 휴머노이드 가운데 고스펙, 중스펙, 저스펙,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스펙들의 성장률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아직도 로봇 핵심 부품들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터, 감속기, 센서, 제어기 이런 쪽들이 지금 현재 국산화율보다는 외산 쪽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국산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몇 개 종목들도 찍어드렸고요. 바로 이 도표를 보여드렸었죠. 대기업과 로봇 전문 기업의 스타트업 현황.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고요. LG전자의 여기 또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로보티스, 그다음에 로보스타, 그리고 베어 로보틱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는 포스코의 유로메카, 그다음에 또 하나 전전일자의 SK 최태원 회장이 로봇 휴머노이드에 주력하라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SK와 관련된 유일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SK와 또 관련된 SKT, 시메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집중하고 있는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못 간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면 물론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아직도 바닥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로메카가 지금 포스코 관련 로봇주인데요. 포스코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유로메카는 협동 로봇 쪽에 집중을 했던 기업입니다. 바로 교촌 치킨에 치킨을 튀기는 로봇으로 한 매장당 2개, 3개씩 보급이 됐었던 모습인데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못 간 종목이 있다면 바로 유로메카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스에 보시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조리용 로봇을 빠르게 확산하고 수출도 하고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처음 청소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재활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고령화 시대에 따르는 보호를 하는 로봇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에서야 바로 이 조리 로봇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로봇들의 흐름들도 다시 한번 변동성이 보여지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표가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 잘 안 보이지만 제가 공개 특강 때마다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하이젠 R&M이었고요.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였고 클로버 시메스였고 피에니스 미케닉스였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클로버 시메스 최근에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좀 덜 간 종목이 있다면 또 하나 콕 집어서 피에니스 미케닉스가 좀 덜 간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또 오리지널 과거에 움직였던 그런 로봇들이 움직였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잘 갔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있지만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앞으로는 개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는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고요. 삼성전자가 꿈틀하니 배는 침몰하고 변압기는 다 터지고 전기도 끊기고 그리고 앞서가던 로봇도 하락하고 지금 증시는 윗돌빼기 회사 그리고 은행도 막히고 거기에 미국보다는 중국 바로 지금 엔터주들 제가 예전에 SM이라는 종목도 한번 여기 증시 인사이드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울면서 노래나 부르자라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게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 좀 우습게 풍자스럽게 어필을 했지만 지금 증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삼성전자가 꿈틀하니 배는 침몰하고 조선은 침몰하고 변압기는 다 터지고 전기도 끊기고 그리고 앞서가던 로봇도 하락하고 앞에 움직였던 그런 가운데 은행도 막히고 은행주 하락했죠. 그리고 미국보다는 중국이 나을 것이냐 엔터주들이 움직이는 건 바로 중국의 수의 기대감입니다. 울며 노래나 부르자. 추가 자금 유입이 아닌 자금이 지금 시장에서 회전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많고 중소형주가 움직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투자가 정말 고수의 영역이고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매수가가 좋지 않으면 아주 제대로 된 수익을 내기는 아주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도 소프트웨어로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필란티티어테크라든지 스포티파이 등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바로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로 미국은 실적만 가지고 움직인다. 수급이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소프트웨어의 실적 시즌이 올해 이제 이번 주부터 도래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실적들. 그래서 앱 러빙이나 허브스팟 등이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리 VIP원님들께도 제가 해외 주식 패키지를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을 아주 바닥에서 딥시크발 악재가 터지고 나서 문자를 드렸었어요. 지금 다 수익 구간 중이신데요. 바로 미국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가 유입되는 게 소프트웨어, 미디어 교육, 비상교육 상한가가 있었죠. 상사, 자본제, 트럼프의 통상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딥시크 충격에 영향이 적거나 수혜가 되는 종목들. 제가 엔터주 얘기를 강연을 하면서 트럼프발 관세에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엔터주라는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예, 바로 지금 최근에 또 이런 엔터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외국인들의 업종별 수급 사이클을 보시면 에너지, IT, 가전, 화장품, 의류 쪽은 매도세로 전환이 됐어요. 오히려 그리고 증권, 은행, 디스플레이, 반도체는 매도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수세로 둔화된 게 어디냐면 통신 서비스, 운송, 조선, 매수세가 둔화되는 거 기계 쪽의 매수세들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종들이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매수세가 가속되는 게 바로 유틸리티 쪽이고요. 매수로 전환된 섹터가 상사, 자본재, 미디어, 교육 등이 매수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매도세들이 진정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익 성향이 상향되고 그런 높은 프리미엄 업종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통신, 에너지, 헬스케어, 그리고 증시 리스크의 완화 국면에서 중소형주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IT 하드웨어, 기회와 우려가 혼재된 시장, IT 소프트웨어, 빅테크 실적 발표, 필란티어, 스포티파이 급등, 소비재, 거세게 닥쳐오는 관세의 영향, 그리고 신재생, 딥시크 우려에도 갈 길을 가는 에너지 기업들,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너지는 관세로 인해서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약세, 그리고 중장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헬스케어, 비만약, 견조한 수요 확인, 그리고 타이트한 공급 우려에도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중소형주, 지수보다 빛나는 중소형.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3%가 상승했는데 코스피가 지금 이 정도의 지수라면, 이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나왔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가총액들은 굉장히 하락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업종이 두드러지게 하락했었고요. 그동안 반등이 나왔던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았었죠. 이런 가운데 지수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 하방을 해줄 겁니다. 하방 지지를 해주면서 로봇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감속기 부품, 의료용 로봇,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HBM,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CXL, 그리고 조립식 부품, 반도체들 반등 나올 거예요.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좀 없습니다. 이 못다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공개특강에서 바로 말씀드리고요. 내일 아침 장중 공개특강에서 또 여러분들 제2의 온코크로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